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여름철 상식들을 완전히 바꾸게 되실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정말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옥수수밭에서 일하시던 90대 할머니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특히 야외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거의 매일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정말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평소에는 더위를 잘 피하시던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 말로는 더우면 항상 그늘에서 쉬시던 분, 물도 자주 드시고 조심하시던 분들이었거든요. 한 분은 평소 같으면 오전 10시쯤 되면 너무 덥다고 하시면서 그늘로 피하셨대요. 그런데 그날은 정오가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가족들이 왜 그날은 더위를 못 느끼셨을까 하고 의아해하고 계셨어요. 또 다른 분은 항상 목마르면 바로 물 마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사일 나갈 때마다 물병을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물병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쓰러지신 거죠.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두 평소에는 더위를 조심하시던 분들인데 왜 그날만큼은 위험 신호를 놓치셨을까요?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올 여름 들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10명 중 8명이 평소에는 조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의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더위를 잘 아니까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조금 덥다고 호들갑 떨 것 없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더위 대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평소에 조심하던 분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더위 대처법 중에 어떤 게 틀렸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에어컨만 틀면 안전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마 10명 중 9명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온 한 70대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집 안 온도는 22도였어요. 바깥 온도가 38도였으니까 무려 16도나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밖에서 2시간 정도 계시다가 집에 들어와서 바로 쓰러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믿고 계시는 상식이 찬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 찬물 샤워만큼 시원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60대 아주머니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셨어요. 그런데 샤워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니 욕실에서 넘어지셨거든요. 찬물이 갑자기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몸이 많이 달아올라 있을 때는 더욱 위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처음에는 시원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온을 천천히 내려주면서도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거든요. 세 번째 상식은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풍기야말로 여름철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되어 버려요. 마치 헤어드라이어 바람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보면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선풍기를 틀면 체온이 더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람이 나오니까 시원하겠지 하고 계속 틀어 놓으시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 때 선풍기만 틀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온이 높은 날에는 오히려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수분 보충은 중요해요. 하지만 물만 계속 마시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한 70대 할머니는 더위를 식히려고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심한 근육 경련을 일으키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땀을 많이 흘리면 물과 함께 소금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요. 그런데 물만 계속 마시면 몸 안의 전해질 농도가 낮아져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물과 함께 조금의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상식은 그늘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사광선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늘에 있어도 기온이 높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무 그늘에서 쉬고 계시던 한 어르신이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늘 온도가 33도였거든요. 햇빛은 피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공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늘 온도와 햇볕 온도는 보통 3도에서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햇볕에서 38도면 그늘에서는 33도 정도예요. 여전히 우리 몸 온도보다 높은 거죠. 특히 바람이 불지 않는 그늘은 더욱 위험해요.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이 그대로 쌓이거든요. 마치 사우나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서도 반드시 바람이 통하는 곳을 찾으셔야 해요.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근처의 그늘은 더욱 위험해요. 이런 곳들이 하루 종일 열을 받아서 뜨겁게 달궈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라도 도로 근처보다는 풀밭이나 흙 위에 그늘이 더 안전해요. 여섯 번째로 오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틀렸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오전에는 아직 그렇게 덥지 않겠지 하고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나 10시에 밭일을 시작하시는데 이미 그 시간부터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오전에는 몸이 아직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라서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쯤 체온이 가장 높아지는데 그때까지는 서서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전부터 갑자기 뜨거운 곳에 나가시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잠들어 있을 때는 체온이 평소보다 1도 정도 낮거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30도가 넘는 곳으로 나가시면 몸에 큰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을 하시더라도 최소 30분 정도는 집 안에서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조금 올린 다음에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 상식은 나이가 들면 더위를 덜 탄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덜 덥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체온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실제로는 몸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에 천천히 들어가는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바로 덥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70대가 넘어가면 체온이 2도에서 3도까지 올라가도 별로 덥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 문제는 갈증도 잘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에서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이 감각도 둔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덥지 않네 하고 계속 밖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뇌에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분들은 더위를 느끼는 감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30분마다 그늘로 들어가서 쉬시고 1시간마다 물을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덟 번째 상식은 잠깐 나갔다 오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우편함까지만, 마트까지만, 병원까지만 하시면서 짧은 외출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폭염에서는 단 10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5분만 밖에 있어도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빨리 위험해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차 안 이야기예요. 여름철 주차된 차 안 온도는 10분 만에 5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깐만 차에 앉아 있을게 하시면서 에어컨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한 70대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타셨는데 에어컨이 시원해질 때까지 3분 정도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지러워 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3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폭염일 때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피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차에 타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놓으시거나 차문을 열어서 열기를 빼고 타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 상식은 땀 안 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은 덥긴 한데 땀이 별로 안 나네.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땀샘 기능이 떨어져서 땀이 잘 안 나거든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워도 땀이 줄줄 났는데 70대가 넘어가면 정말 뜨거워도 땀이 별로 안 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땀이 나지 않는다는 건 몸에서 열을 식힐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고장 난 것과 같아요. 엔진은 계속 뜨거워지는데 식힐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엔진이 망가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응급실에 온 환자들 중에 땀도 안 났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몸이 이미 체온 조절을 포기한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땀이 안 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땀이 안 나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무더운 날인데도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열 번째 마지막 상식은 어지러우면 누우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평소에 어지러우면 누워서 쉬라고 하니까 더운 날 어지러우면 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열사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일 때는 누우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워 있으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바람도 덜 맞게 되니까요. 그래서 체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60대 아주머니는 마당에서 일하시다가 어지러워서 마루에 누우셨대요. 그런데 30분 후에 가족이 보니까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누워있는 동안 체온이 계속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지러우면 일단 시원한 그늘로 가셔서 의자에 앉으시거나 벽에 기대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체를 조금 높게 해서 머리 쪽으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셔야 해요. 만약 정말 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닥에 직접 눕지 마시고 방석이나 담요를 깔고 머리 쪽을 조금 높게 해서 누우세요. 그리고 선풍기나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10가지 잘못된 상식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틀린 상식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조언 어디서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 어른들이 하던 말,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냉방병 때문이에요. 1990년대부터 냉방병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무서워하게 되셨거든요. 에어컨 틀면 감기 걸린다. 에어컨 바람 맞으면 몸살 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위를 무리하게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에어컨을 너무 차게 틀거나 직접 바람을 맞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염에 에어컨을 아예 안 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감기보다 열사병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1980년대, 1990년대 여름 대처법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여름이 덜 더웠거든요. 30년 전에는 35도가 넘는 날이 1년에 며칠 없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씩 계속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선풍기만 틀고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찬물 샤워도 별 문제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30년 전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각종 미신 때문이에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론 선풍기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제대로만 쓰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진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이시면 나는 이렇게 해서 괜찮았다는 경험담들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어르신들에게 폭염이 더 위험할까요? 그건 당신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요. 젊었을 때는 몸에서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마르다 하고 금방 느끼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이 점점 약해져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는 몸에서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는데 70대는 5%까지 부족해야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이미 탈수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야 목마르네 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느끼실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땀 분비가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는 약 200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땀샘들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요.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땀이 안 나고 80대가 되면 3분의 1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땀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열을 식힐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 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거죠. 세 번째는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이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위에 혈압이 더 불안정해져요.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압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빨리 와요. 또 탈수가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위에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하는데 이미 약해진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약물 복용 때문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약들 중에 탈수나 열사병 위험을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간 것들은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해서 탈수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나 일부 우울증 약물들은 땀 분비를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여름에 더욱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드시고 더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금방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번 탈수가 되거나 열사병에 걸리면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려요. 젊은 사람은 경미한 탈수에서 회복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되는데 70대 이상은 하루에서 이틀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젊었을 때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금방 느꼈는데 나이 들면서 이런 감각들이 둔해져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와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름철 어지럼증이나 두통은 열사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넘기시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달라졌으니까 대처법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이제 어르신들에게 맞는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컨 사용하실 때 온도 설정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시원해야 한다고 18도나 20도로 맞춰 놓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바깥 온도와의 차이를 10도 이내로 맞추시면 몸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바깥이 35도라면 실내는 25도에서 26도가 딱 좋아요. 선풍기랑 함께 쓰시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전기료도 절약되고 몸에도 좋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에어컨을 틀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급하시더라도 5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해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시간이거든요. 물 마시는 것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보세요. 목마를 때 마신다가 아니라 목마르기 전에 마신다로 바꾸시면 돼요. 일시간마다 물 한 컵씩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보세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짠맛이 거의 안 날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근육 경련도 예방할 수 있어요. 샤워할 때도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찬물로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1분은 조금 더운 물, 그 다음에 점점 온도를 낮춰가시면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어요. 샤워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말리신 다음에 시원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외출하실 때는 시간을 좀 더 신경 써 보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정말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가급적 집에 계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30분마다 그늘에서 쉬시면서 물을 드세요. 차에 타실 때도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문을 열어서 뜨거운 공기부터 빼시고 에어컨을 미리 켜놓고 2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타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옷차림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검은색보다는 흰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으시고 소재는 면이나 린넨처럼 바람이 잘 통하는 걸로 선택하세요. 모자도 챙이 넓은 걸로 쓰시면 목 뒤까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면 조금만 덜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몸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여름이 오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는 여름에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리 확인해 두시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 계실 때는 2시간마다 가족에게 괜찮다는 연락 한 번씩만 해주세요. 가족분들도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거나 말이 어눌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 모든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옥수수밭에서 일하시던 90대 할머니,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집에 살면서도 폭염으로 돌아가신 많은 어르신들 말이에요. 이분들이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에어컨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 대신 온도 차이를 10도 이내로 맞추셨을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오는 건 괜찮다는 생각 대신 5분이라도 조심하셨을 거고요. 땀 안 나니까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 대신 시간을 보면서 규칙적으로 쉬셨을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이 생명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갈증도 덜 느끼고 땀도 덜 나고 위험 신호도 잘 못 느끼게 됐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두 번째, 옛날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0년 전 여름과 지금 여름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괜찮았던 방법들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목마르기 전에 마시고, 더울 때 그늘을 찾는 게 아니라 더워지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을 안전하게 나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시면 되거든요. 에어컨 온도를 2도만 높이고 물을 1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고 위험한 시간에는 집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걱정해 주시면서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분들도 모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조심한다고 손해 볼 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하게 계시는 게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여름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편안 백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